충남도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한 바 있는데요. 도내 서북부권 유일의 거점 병원인 서산의료원에 재활 전문센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도가 앞으로 10년간 7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주력 사업을 중점 육성합니다. 친환경과 융복합 등 미래 경영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 계룡 세계군 문화엑스포 개막이 2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3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도는 보령 화력 조기 폐쇄와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는데요. 새해를 맞아 15개 시군이 모여 도와 시군정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충남도 내 서북부권 유일의 거점 병원인 서산의료원이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을 열고 본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9일 서산의료원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서산시장,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12월 첫 삽을 뜬 서산의료원 재활복합병동 건립사업은 지난해 10월 완공될 때까지 국도비 175억 원, 자부담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재활복합병동은 연면적 6,601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과 일반 50병상, 재활 44병상, 음압격리 5병상을 갖췄습니다. 또한 재활복합병동 내 감염격리병상을 신설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리모델링, 주차시설 확충 등 내원 환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도 점차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늘어나는 재활치료 수요에 부응하고 감염격리병동도 연계 신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재활복합병동 신축을 축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도는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상황실에서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식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위원은 모건대 장수찬 교수를 비롯한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지역민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27명입니다. 이들은 향후 내포 집단 에너지 시설 관련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 및 제언 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포 신도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열릴 예정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SRF 집단에너지 시설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내포 주민과 도민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주민과 도민이 바라는 방식은 바로 청정 연료로의 전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산업과제 구축이 중요한데요. 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7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병철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10년간 7조 8,300억 원을 투입하고 미래자동차와 바이오, 수소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충남 현실에 대한 진단 분석을 통해 정리한 이번 전략산업과제는 충남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웃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을 선점하고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10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규모 단위 사업들입니다. 전략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자립성장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친환경 완전 자율 자동차 시대에 대비, 친환경 융복합 등 미래 경영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양 지사는 미래전략산업과제는 국가정책을 선점하고 충남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사업이라며 각 과제들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TX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및 인근에는 또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합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새해를 맞아 충남도는 2019년도 중앙부처 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연구과제를 공유하고 도정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중앙부처 수습사무관 정책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도에서 4개월간 실무수습 중인 2019년도 중앙부처 수습사무관의 정책연구과제를 공유하고 도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관련 부서 실국장, 수습사무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정책연구과제 보고와 간담, 근무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서의 충남도 사회적 농업 정책 제안과 충남 좋은 일자리 3자리 보장 방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위한 갯벌 생태 보건 조성 특성화 방안 등 연구과제 총 14건 중 우수과제 3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과제를 늘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어느 부서와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지 국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2020 계룡 세계군 문화엑스포 개막이 2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NH농협은행이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성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조두식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의 후원금을 기탁받았습니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용무 계룡시장, 도와 군문화엑스포 조직위, NH농협은행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군문화엑스포 조직위는 이번 후원금을 행사 운영 전시홍보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NH농협은행은 후원금 기탁 외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 전 국민들에게 군문화엑스포를 알려나가고 입장권 공식 지정 판매처로 협력하는 등 엑스포 행사에 큰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NH농협은행의 후원금 기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맞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군문화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행사로는 9월 18일 개장식과 개막식, 10월 4일 폐막식 등을 진행하며 메인 공연으로 세계 군악대 공연과 엑스포 주제 공연, 로드 퍼포먼스, 군장비 탑승, 병영훈련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성민주입니다. 지난해 충남도는 보령화력 조기 폐쇄와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뒀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도민들과 함께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15개 시군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시장 군수와 경자년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한 해 도와 시군정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각 단체장의 신년 인사는 도와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영상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2019년 우리 15개 시군과 도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로서 중앙정부와 도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시책들을 펼쳤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 합동평가와 혁신평가 등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는 보령 화력 조기 폐쇄와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1천억 원 투자, 국비 7조 원 확보,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둔 바 있습니다. 양 지사는 도민이 직접 맞이하는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과 바람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해와 특성에 맞는 좋은 시군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며 광역 지방정부로서 도가 시군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도가 2020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 도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새 출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을 박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문화회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0년 시무식을 갖고 8대 핵심 과제를 심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20년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도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시무식은 특별 공연과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 도정 비전 홀로그램 퍼포먼스, 양지사 신년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양지사는 신년 인사를 통해 2020년은 봄에 뿌린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분야 다양한 과제들이 도민의 실질적인 삶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근차근 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 행복과 충남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편 충남의 장기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무식에 앞서 양지사는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 실국원 본부장과 함께 내포 신도시 충남보훈공원 충원탑을 찾아 새해 맞이 참배를 갖고 도민 안녕과 충남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병철입니다. 2주의 복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장애인 예술가와 단체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국제 교류 활동 등 총 10개 분야에 3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 3월 말 결과 발표로 사업 실행 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시기를 1월로 앞당겨 추진할 예정입니다. 늘푸른 나무복지관에서 오는 17일까지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내기 평생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늘푸른 나무복지관의 새내기 평생교육은 2020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건강과 일상생활, 사회생활, 권익증진, 문화 여가활동, 미래설계, 진로 탐색 등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접수는 늘푸른 나무복지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늘푸른 나무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총 5회기에 걸쳐 겨울 계절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겨울 계절학교는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취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에게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인들에게는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키즈 카페 잭슨 라인스와 에이스 실내 테니스 연습장에서 각각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전액 후원해 평소 체험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놀이 체험과 체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애인 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내년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은 작년 17만 1천 명에서 올해 18만 7천 명으로 1만 6천 명 증가됐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부여군 장애인체육회 지부 인준 서류를 검토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서산시 장애인체육회 지부 인준을 시작으로 11년 만에 도내 전체 시군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도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네트워크 구성을 마쳤는데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단독 지부 운영을 통해 13만 명에 달하는 도내 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국악을 통해 문화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을 2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주에 총 6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공연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인과 시설단체로 국립남도 국악원 소재지 기준 근거리 시설 또는 최근 2년 이내 국악공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곳, 법인과 시설의 재정 여건이 미약한 곳인데요.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으로 공연장 여건과 관람객에 맞춰 다양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보와 경보, 응급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긴급재난 문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동영상 수어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중 문자 해독력이 취약해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되는 재난재해 상황 전파 및 대처 요령 정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서비스가 시행되면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재난 예경보 체계에서 원스톱으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 대전시 거주 청각장애인은 긴급 재난 문자를 수어 영상으로 받게 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5일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겨울철 화재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전달된 소화기는 3.3kg 분말 소화기 527개로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남 도내 장애인 수는 약 13만 명으로 전국 5.1%를 차지했는데요. 도는 올해 돌봄과 취업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1,3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최중증 중복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등 2,000명에 대해서는 도비 96억 원을 투입하고 활동보조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자립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해 복지 절벽 상태에 놓인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자립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